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은 이 종합지수 분석은 좀 길게 하느니라고 분리를 했고요. 종합지수는 종합지수 올라오는 그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돼 갈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종목 분석은 DSR이라는 종목이에요. 뭐 홍준표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홍준표 관련주고 예전에는 뭐 대북 관련주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 홍준표가 윤석열 뭐 대항마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현재 주가는 다시 눌리고 있어요. 오늘 10월 1일 뭐 중국 시장도 쉬고 미국 시장도 어제 많이 빠졌고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대부분 낙폭이 좀 강하게 나왔다. 그 중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강하게 나왔다라고도 봐도 무방한 시장이었어요. 어찌됐든 현재 흐름을 DSR을 보면요. 주가가 한 차례 올려놓고 그리고 뭐예요? 하락의 A파와 B파가 나오고 나서 현재 뭐다? C파가 나오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 C파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누를 거냐의 관점이거든요. 대부분의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 파동이 나왔을 때 앞으로 추세가 반전이 될 거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일 거냐의 관점은 뭐다?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인 요 자리죠. 대부분 기술적 반등이 어떻게 나온다? 바닥 대비해서 30에서 50%가 나온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DSR은 이 기술적 반등이 뭐예요? 바닥 대비해서 30%가 나온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그죠? 30%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을 유지하려면 지지하는 1,5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시장이 애매하게 시작하면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시가 자체를 이 1,500원 밑으로 갖다 놔버린다라는 거죠. 안 올리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에 다 때려 박아버렸어요. 그럼 어찌됐든 하락의 A, B, C파가 현재 나오고 있는 과정인 거고 이 C파를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할 거냐 그게 아니라면 최근에 주가가 나왔던 이 갭자리 부근까지 일단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 처음 이번 달이 시작하는 봉이죠. 이 구름대를 넘었다가 결국에는 밀고 들어오면서 구름대 안에서 월봉이 마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구름대 상단은 여전히 저항으로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기존의 위아래로 흔들었던 몸통의 기준을 보면요 요렇게 관점이 나타난다라는 거겠죠. 그죠? 기존에 여기서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예요. 크게 보면 요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서 요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얘는 이 1,300원에 1,500원 말씀드렸죠? 1,500원을 넘어서야만이 다시 한번 11,500원을 1차적으로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고 지금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자리 이 하락의 파동 C파가 나오는 이 자리가 기존에 요 자리만 왔다 하면 뭐다? 누군가가 매수세를 들어줬다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꼬리를 달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밑꼬리를 달았던 이 자리를 음봉으로 메꿨기 때문에 다음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시가가 갭이 떠서 여기에 대한 몸통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 혹여나 갭이 뜬다고 하더라도 9,600원 위로 올라서서 지지하는 갭이 9,600원 위로 뜨면 가장 좋다라는 거겠죠. 올라서서 지지하지 못하면 뭐다?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기존에는 여기만 오면 누군가 매수세로 계속 사줬는데 오늘은 안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로 메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 하락이 8,800원이냐 아니면 8,150원 부분까지도 여론은 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8,800원이라면 기존에 이
갭 떴던 여기 8,900원대에서 8,800원짜리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 그래야만이 뭐다? 이 자리를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아야 앞으로의 상승이 나왔을 때도 기존의 고점을 한번 넘길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갭 자리를 메꾸고 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뭐다? 결국에는 주가는 크게 봤을 때 요 안에 가둬놓고 뭐한다?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난다. 즉 시간적으로 소요가 더 오래 될 거다. 결국에는 길게 호흡을 갖고 뭐다? 이 갭자리는 메꾸고 가겠다라는 의지로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길게 호흡을 갖고 어차피 홍준표 관련주로 홍준표가 대선에서 사퇴하거나 누구한테 정권을 이임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뭐 일과 뭐 하고 사퇴하겠소 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안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과 좀 단기적인 관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팜젠 사이언스가 최근에 이 엑세스바이오하고 이 백신 관련해서 뭐 공동개발 나선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가벼운 팜젠이 대장으로 좀 치고 올라왔던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단일가를 들어가면서 그죠? 단일가를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단일가를 들어가면서 요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고점을 넘겨서 올라가는 그림이 한번 나타나줘야 된다. 그래야 엑세스바이오도 따라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엑세스바이오가 대장을 해야 되는데 얘가 대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일가까지 들어가는 건 참 좋은 현상이었는데, 여기서 못 올리치면 뭐다? 단일가 끝날 때 주저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주저앉았어요. 왜? 못 넘겼으니까 15,000원을. 이게 어떻게 보면 자리 깔아줬더니, 돗자리 깔아줬더니 앞에 나가가지고 돗자리 깔기 전까지는 막 깝치고 연병하고, 내가 어디서 이렇게 잘 나가지, 내가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막 연병을 하다가 막상 무대에 갔더니 덜덜덜 떨어가지고 삑살이 나고 죽은 거예요. 이게 요거죠, 요거예요, 병신. 자리 다 마련해줬더니 이 멍청한 새끼가 활용을 못했어요. 시장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이 제약바이오 위주로 주가가 좀 많이 눌렸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올렸던 자리를 다 메꿔버렸어요. 올렸던 자리를 메꿨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갭이 떴던 요 자리를 굳이 메꿀 이유는 없는데, 왜냐? 기존에 요 자리에 대한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이 자리에 대한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한 갭은 메꿀 필요는 없는데, 굳이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온다면 뭐다? 당분간 얘는 쳐다볼 필요도 없는 주식인 거예요. 그냥 반짝 이슈로 주가가 올라왔다가 한 차례 누르면서 여기서 악재로 눌렸던,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이 여기서 그냥 털고 나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냥 한번 털고 나가려고 뭐다? 뉴스를 이용해서 한번 터트린 거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찌됐든 이 12,000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차트의 모양인 거예요. 못해도 11,500원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11,500원을 얘가 이탈을 하고 내려가서 하루 이틀 밑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거나 그 밑에서 방황하는 자리가 나타난다. 그럼 뭐다? 이 종목은 그냥 관종 삭제해라. 쳐다볼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얘를 그런 모양을 만들어낸다면 뭐다? 엑세스바이오도 쳐다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같이 움직이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는 슈팅을 한번 내줘야 되는 자리예요. 왜? 들어왔던 수급이 단일가 거래에서 완벽하게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어제 오늘 강하게 음봉이 출현했고요. 어제 오후장부터. 그리고 오늘 또 한번 출현을 했는데 거래량이 터지기는 했지만 그 거래량이 엄청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지켜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 12,500원 위로 화요일날 빠르게 올라오면서 종가를 형성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어찌됐든 오늘의 시가까지는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어제 KPM테크가 뭐 국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를 빵 하고 쳐 올려놓더니 결국엔 상한가를 못 갔죠. 말씀드린 대로 그제 1300원은 찍었고 그래도 뭐다? 거래량을 너무 애매하게 터트려놨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 애매하게 터트려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이제는 아니고 이 1400원 말씀을 딱 드렸죠. 1400원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아야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그랬더니 어제 14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바로 슈팅을 냈어요. 내면서 1600원에 1700원까지 1차적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를 이젠 버텨야만이 그 다음은 2000원에서 2200원 사이를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우선은 1700원대지만 그죠? 어찌됐든 강하게 쳐 눌렸고 그 강한 흐름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이평선을 잡아서 올리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연출하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 5일선의 힘이 너무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 또 이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쳐미는 그림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거죠. 이 건드러대는 세력이 계속 공매도를 치면서 샀다가 팔았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 주포하고 연관이 있는 새끼들이에요. 있는 새끼들이 계속 뭔가를 지금 주가를 모아서 한바탕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계획과 다르게 움직이니까 뭐다? 공매도 치면서 그걸로라도 억지로 이 이자 값이라도 메꾸자라는 심보로 지금 이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밖엔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어제도 이렇게 쳐 올려놓고 굳이 바로 안 가려고 굳이 안 가려고 뭐예요? 요때 양봉 만들어 놓고 다음날 위에서 누르는 2평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밑으로 눌러버렸죠. 딱 그 자리에서 시가가 그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올라가죠. 왜? 여기도 적지 않은 거래량이 터진 자리였으니까. 그죠? 억지로 누른다라는 거예요. 올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주가를 조정하고 있는 뭐 주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얘네들은 그냥 놀고 있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기어들어온 단타 세력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아직은 너 놀아. 내 새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는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을 계속 유지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그죠? 현재는 이 밑바닥에 대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런 추세의 흐름을 지금 현재 바닥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위에서 누르는 자리는 그래도 요런 그림으로 추세가 지금 현재 만들어졌다. 그러면 오늘 어찌됐든 눌렸고 이랬든 저랬든 다시 이 종목은 뭐예요? 어제 시작했던 이 1400원대 정도 1400원 1400원대를 또 다시 이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준인 거고 장중에 이탈을 하더라도 이랬든 저랬든 1350원을 지지받고 윗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눌릴 거면 요런 그림 한번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요런 그림 또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차례 쳐 눌러놓고 또 한 차례 또 쳐 누르는 그림 만들어 놨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는 그림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 기준입니다. 일단 월봉도 별로고요. 그죠? 어찌됐든 이 1750원 위로 이번 달 무조건 올려다 놔야 돼요. 못 올려놓으면 뭐다? 올해는 기대하지 말아라 그냥. 별 볼 일 없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어찌됐든 그런 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솔고바이오가 어제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그냥 쳐 밀렸죠. 결국에는 이 구름대를 좀 돌파하나 했더니 이 구름대가 상한가 부근이라서 말 그대로 매물대가 상한가 부근이라 그냥 눌렀어요. 뭐 시장도 그냥 애매했고
오늘 그러면서 또 한 차례 갭 떨어지면서 결국은 밑에서 올라오는 2평에서 지지하지 않고 거기를 저항을 잡아서 그냥 한 차례 더 눌렀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올린 자리를 그대로 메꿨다 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올린 자리를 메꾼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한번 여기서 매물을 여기서 한 차례 슈팅을 내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번 소화를 했다가 결국엔 다시 주가를 더 이상 이 1425원 위로 올리지 않고 주가를 계속 누르는 그림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 자리거든요. 뭐 이렇게 올라온 이유도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적자긴 하지만 적자가 좀 줄었다라고 하면서 좀 움직였던 부분인 거고요. 자,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애매하게 시작을 했죠. 시가가. 그쵸? 오늘 시가가 시대적으로 1250원 위에서 좀 시작을 했으면 위로 한번 쳐주는 그림을 1400원 부분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결국에는 시가를 저항 밑에서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눌렀어요. 그러면 또 한 차례 눌릴 수 있는 자리가 월봉상에는 이번 달 남아 있다라는 거겠죠. 1000원에서 950원 부분까지 남아 있는 자리인 거고, 주봉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봉도 실제적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990원 그리고 95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는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번 주 끝이 날 때 여기 1070원을 1070원 위로 올라오면서 일단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 1070원 1070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1070원을 지킨다면 또 한 차례 115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못 지킨다면 뭐다? 결국은 한 번 더 내려앉아서 1000원을 확인하러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1070원 부근이 어제의 시가예요. 거래를 빵 하고 터뜨렸던.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자리를 웬만하면 지키는 그림을 연출해야 되는 거고, 이 자리를 못 지키면 결국엔 또 1000원대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결국엔 이 구름대를 넘기지 않고 밑으로 하향 돌파할 생각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그런 관점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나이백이 최근에 좀 주가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다가 어제 이 나이백 델타변이 2배 이상 효능을 준다 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처음 밀었어요. 최근에 이 시장 자체가 좋지 않고 인버스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단타를 조장하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 긍정적인 뉴스만 나왔다 하면 주가를 꼬라 박아요. 얘도 마찬가지였고, 어제 뭐 또 기타 여타의 종목들, 오늘 YJ 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냥 물량을 폭탄으로 던져버려요. 그냥 거래소는 그런 거 하나 좀 잡지. 맨날 상장 폐지 주주들 잔뜩 처물려 있는 것만 상장 폐지 처리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나 좀 잡아냈으면 좋겠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자, 어찌됐든 주가가 한 차례 크게 하락을 해주고 나서 기존의 이 고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를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뉴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빵 하고 밀렸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에 대한 바닥을 하나 예전에 만들었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슈팅이 강하게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1차적으로 눌렸던 자리와 그 다음 주가가 눌렸던 자리가 어디? 요 자리라는 거죠. 여기. 그렇다면 얘는 35,000원 부근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지하는 흐름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자리를 또 깨고 내려간다면 결국에는 뭐다? 33,000원 부근까지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33,000원 다시 또 31,500원을 찍으러 간다면 이 종목 별 볼 일 없는 종목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관점에서는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서 횡보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면서 기존에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미친듯이 쳐밀었다. 결국엔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밑에서 움직일 생각을 당분간은 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봉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월봉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요렇게만 보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다시 한 차례 누르면서 약간 애매해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인 봉의 모양으로 봤을 때 아직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달이 연출될 수 있는 봉의 모습이 요때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요런 모습 또 한 차례 나타낼 수 있을 건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34,000원대네요. 34,000원대를 34,500원 요 자리를 유지하는 흐름이 당분간 꼭 보여줘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뭐 결국에는 올라왔다가 다시 바닥을 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넵지노믹스가 주가를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부분이죠. 기존에 거래를 만들어 놓고 시세 분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누르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기존에 한번 올라왔다가 여기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번 달 일단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다시 얘는 28,000원 위로 또 한번 올려놓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좀 더 좋게 본다면 35,000원 위. 이해되시죠? 그렇지 못하면 이 종목은 또 한 차례 주가가 26,000원대에서 25,000원대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는 자리가 나타나요. 주봉도 애매하게 지금 자리를 만들어 버렸죠, 이번 주. 그죠? 그럼 밑에서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기존에 있는 몸통 부분인 건데, 실제적으로 이 몸통의 기준을 본다면 여기가 한 차례 대략적으로 박스의 흐름인 거고, 그죠? 이 박스에서 위아래 움직이면서 여기에 대한 강한 이 중간값을 하나 만들어놨고, 위에 있는 박스 기준 거기서 또 한 차례 흔드는 박스는 나타나겠죠. 요런 기준과 또 밑에 있는 박스 여기에 대한 이게 기준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를 오늘 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화요일날 빠르게 28,000원 위로 안착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25,000원대까지 한 번 더 밀고 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25,000원대까지 한 번 더 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시장이 좋지 않아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오늘 이탈을 했다. 그죠?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8,000원대를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밀렸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내재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좀 이 종목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다 좋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그리고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 뭐 정부 재생의료기술 뭐 3개 과제 선정됐네 어쩌네 하면서 어제 그제죠? 그제 뭐 바닥 대비해서 이제 슈팅 한번 올라왔어요. 실제적으로 얘도 뭐 올라왔던 자리를 다 반납시키는 바람에 올라왔던 자리를 다 반납을 시켰고, 결국에는 뭐 바닥까지 싹 눌렸어요. 그죠? 밑에 있는 박스권 하단까지 쳐 눌린 자리인 거고요. 그 박스권 하단을 올렸다가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좀 강하게 누르고 있죠. 너무 빠르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뭔가 매수세도 없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빠지고 나서 주가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은 각도가 이 각도가 아니라 요런 각도로 좀 빠져야 되는데 얘는 뭐 미친듯이 빠졌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공매도에
쳐밀리는 종목 중에 하나다. 거래량은 쉽사리 들어오지 않는 부분인 거고. 그죠? 뭐 어찌됐든 그런 흐름으로 주가가 계속 지금 쳐 눌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쳐 눌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 다시 여기 2만원대를 유지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못해도 25,500원 부근까지, 2만원? 2만원이나 25,500원 부근까지는 라운드 피겨값이니까 한 차례 밀릴 수는 있지만, 그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밀고 내려가면 안 되는 종목이다.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위로 강하게 이슈를 터트리면 쏟아내던지, 그게 아닐 거면 뭐다?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나줘야 돼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슬금슬금 올릴 수 있는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자리가 없다. 공매도도 양심이 있으면 이젠 더 이상 뭐다? 이제 대환을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오늘 시수육이 간만에 좀 움직였죠. 결국엔 주가를 올려놓고 이 바닥까지 누른 다음에야 뉴스를 터뜨리면서 뭐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 관련 종목인지는 몰랐어요. 뭐 진단키트로 기존에 좀 움직이다가 이제는 진단키트가 시들시들해지니까 주가가 하락하다가 결국엔 뭐다? 다시 수소차 관련으로 주가를 빵 터뜨렸다. 그럼 지금의 자리는 여전히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관점인 거고, 이 박스의 중간값이 어디 2280원이죠. 이 자리를 오늘 상한가로 강하게 올려놨다가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그냥 쳐밀었어요. 그죠? 중간값까지 확인하고 주가가 다시 눌렸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값이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2,000원이죠. 딱 오늘의 종가 자리다. 그러면 이 2,000원을 화요일날 유지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의 기준으로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2,000원을 또 유지를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 차례 2,150원 부근까지 또 한 번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나타나고요.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150원을 위로 안착을 해야 다시 한번 2,300원에서 또 여기에 중간값을 또 그어볼 수 있죠. 2,400원 부근까지 또 한번 지켜볼 수 있다. 어찌됐든 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인 거고, 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다가 밀렸기 때문에 2,000원 유지 못하면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인 1,85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이 몸통이 하방의 압력을 아직은 받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은 애매한 자리예요. 여기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추세를 유지하다가 밑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관점인데, 아직은 뭐 아니면 도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짧은 손절을 잡고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